오늘 말을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소독, 비빌 언덕이 있어야 힘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그래야 힘을 쓸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스피치에서 힘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피치에서 말을 풀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는 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알아야죠. 아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치? 근데 독서는 시간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빌 언덕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래도 아름다운 거야.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거기다 키워드를 만들면 돼요. 압축된 키워드. 인생은 고해와 같대. 힘들어. 그렇잖아요. 산다는 것이 실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힘들고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대로 힘들다고요. 근데 그런 자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치 전기가 저항이 있어야 전기가 흐르듯이 우리 인생사에도 자극이 있어야 살아간다고요. 네. 그러려고 하면 잘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럼 잘 산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니요. 네. 정확하게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부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시대의 트렌드는 뭘까요? 세 가지를 꼽자면, 첫째, 원장님처럼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원장님은 최소한 몇 년 살 수 있을까요? 120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홀로 사는 족이 많아요. 나홀로 족이 많습니다. 혼밥 하신 적 있나요? 혼술 하신 적 있나요? 혼자 여행하신 적 있나요? 전 이번에 제주도 혼자 여행을 했습니다. 혼자 다녀오셨어요? 네. 물론 그림자가 쫓아다녔지만. 네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주위에 사람들 많은데 왜 혼자 다니세요? 혼자 갔어? 이제 혼자 여행하는 게 실제적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래요. 네. 등산도 혼자 할 때, 등산하는, 의미, 등산하는 즐거움, 거창스러운 게 없잖아요, 일단. 뭐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인 시대다.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데, 팬데믹 시대에 변한 게 있다면 면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어요.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룹으로 막 와장창창 만나던 시대는 거하고 이제 선택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줘야 되겠죠. 그죠? 내가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실력, 지력, 독서, 그 다음에 감성력, 아까 명상, 여행,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체력, 꾸준한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겸비했을 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지역적인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인생은 고뇌야. 어려운 것을 인정해야 돼.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그러면 이런 고해와 같은 인생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력과 감성력과 체력이야. 이런 키워드로 기본적인 골격을 세워놓고 그걸 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 스피치는 일방적으로 준비된 것을 쏟아붓는 거고요. 토크는 뭐예요? 네, 리얼하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스피치 하지 말고 썰 풀어라. 시작. 스피치 하지 말고 썰 풀어라. 썰 푼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막 수다를 떤다 이거예요. 썰이 말씀 설자예요. 썰 풀지 마라. 썰 풀어라. 썰 풀어라. 네. 썰 풀려면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몰 토크, 이야기거리입니다. 이야기거리 가지고 계시죠? 아니,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성공 법칙이 있는데 S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X가 뭔지 아세요? 말을 삼가는 것. 말을 잘하려고 하는데 말을 삼가는 것? 그래요. 말을 잘하려고 하는 최고의 경지는 분별력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을 핵심을 찍어서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X예요. 말을 삼가는 것. 필요한 말만 하는 것. Y는 뭘까요? 즐기며 사는 것. 그래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바삐 움직이면서도 제주 여행을 갔다 온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Z는 뭘까요? 한가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것.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시간별로 사는 사람이에요. 스케줄이 쫙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가 있다고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한가로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바빠, 나 바빠.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쁜 중에서도 한가로운 시간을 가져라. 제가 MTB 자전거를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사고가 난 이후에는 타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덕 달맞이 공원에서 내 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가지고 한번 굴렀거든요. 언제요?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했고 1년 전에 핀을 뽑았고 그런데도 지금도 신통치가 않거든요. 그 이후에 MTB를 잘 못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TB 자전거는 산악 자전거잖아요. 네, 그 임도를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산을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가파른 언덕에서도 쉬면서 갈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갈까요?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 네, 언젠간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서둘지 않고 밟으면 쉬엄쉬엄 갈 수 있게 되더라니까요. 그런 걸 배웠어요. 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실수가 있구나. 는 것이에요. 거기서 배운 건 역시 서둔다고 되는 것이 없다. 만만디가 중요하다.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임도를 어느덧 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바쁘다. 이렇게 요란 피지 마시고, 바쁜 와중에도 한가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제가 스몰 토크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S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다. 이런 공식. 근데 그게 뭐예요? 키워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X가 뭐예요? 말을 삼가는 것, 두 번째 즐기면서 사는 방법, 세 번째 한가로운 시간을 갖는 것인데, 이런 키워드를 하나하나 썰픈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강의가 되고 좋은 스피치가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인생의 지침이 되는 훈화를 한번 해보실 텐데 어디 가서 인사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즉흥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공식적인 석상에서 원고를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취임할 때, 이임할 때 원고를 보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격에 맞춰진 스피치라서 별로 흥이 안 나요. 흥을 나게 하려면 역시 리얼하게 현장감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스피치를 하려고 하면 공식이 가장 간단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 1, 2, 3 감사. 시작. 감사 1, 2, 3 감사. 네, 오 실장님 이렇게 설 명절 지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오시니 또한 반갑고 기쁘게 할 양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오 실장님 말을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선 출석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시간 투자 않고는 되는 게 없어요. 확실하게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 박수 받는 스피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말을 잘하려면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라. 두 번째, 생활화하라. 뭐를 생활화할까요? 우리는 독서가 왕이라고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말할 거리가 많아져서 식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독서를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성인이잖아요. 때를 놓친 것까지는 아니지만 때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독서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메모하는 거예요. 네, 지나가다가 좋은 글귀가 생각나거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요. 노트를 한 권 들고 다니시라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메모할 일이 많잖아요. 금전출납부도 써야죠. 업무일지도 써야 되죠. 감사일기도 써야 되죠. 그리고 비망록도 써야 되죠. 또 좋은 글귀가 있으면 써야 되죠. 이렇게 가지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한 메모장을 들고 다니시라고요. 그러면 그 통합된 메모장이 나를 컨트롤한다고요.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요. 나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